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포스닥 하고 있는 하이유진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세미나 들으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재밌으실 수 있도록 재밌게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 논문은 The Contribution of de novo coding mutations in meningomyel cell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실 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만 만들어진 그런 제목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낯선데 그래서 한국어로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 드노보 코딩 돌연변이와 척추 이분증의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척추 이분증이라는 질환은 이제 복합 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복합 질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런 복합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실제 패밀리의 가계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가계도를 봤을 때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까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유전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유전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번을 보시면 9번은 이 자폐증이 있었는데 이에 부모인 6번과 7번은 자폐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과 시블링인 이제 8번은 또 자폐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렇게 유전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 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한 어떤 복잡한 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러한 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소아신경학회에 따르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과 또 환경 조건과 같은 다른 외부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연구는 이제 드노버 뮤테이션이라는 어떤 돌연변이의 한 종류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디지즈의 중 하나인 척추 이분증을 어떻게 잘 이해해 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인 드노버 돌연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간의 질환을 만드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 중에서 돌연변이라고 하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유전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먼저 많이 알고 계시는 가장 A번에 있는 인헤리티드 돌연변이가 있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어서 그 자손이 그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점라인 돌연변이 혹은 인헤리티드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부모에게는 그 돌연변이가 없었는데 부모의 정자 혹은 난자에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 수정란이 되어서 그 수정란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태아의 모든 세포들이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드노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부모에게도 없었고 수정란에도 없었지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일부의 세포에 어떤 돌연변이가 쌓이고 그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태아의 몸 일부분에만 이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 모자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네, 그러한 돌연변이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돌연변이의 종류는 드노보 돌연변이입니다. 네, 그래서 드노보 돌연변이로 이 복합 질환의 하나인 척추 이분증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 이분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척추 이분증은 신경관 결손의 한 종류인데요. 신경관 결손은 뭐냐면 인체가 발생을 할 때 뉴럴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뉴럴 플레이트가 밴딩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끝이 만나서 튜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브는 추후 성인의 센트럴 뉴럴 시스템의 전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뉴럴 튜브가 클로저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정확하게 닫히지 않았을 때 생기는 모든 질환들을 신경관 결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관 결손은 어디가 닫히지 않았느냐?
뭐 얼마나 다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병명으로 불리는데요. 먼저 척추부터 뇌까지 모두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 있는 이제 병명이 있고, 요 질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가 리살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뇌가 다치지 않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척추 쪽에서 다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척추 이분증과 같은 경우는 척추 쪽에서 완전히 다치지 않았을 때 가장 시비어한 형태로 나타나는 폼을 저희가 척추 이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신경관 같은 것들이 밖으로 돌출되게 되면서 어, 먼저 뭐 수명이 굉장히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짧고, 또 살아가는 내내 이 돌출된 부분에 어떤 감염이나 이제 마비를 동반하여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조금 덜 하긴 한데, 특히 이제 서양 쪽이나 남미 쪽에서 많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5천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타날 정도로 큰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마우스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튜브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한 수백 개의 마우스 모델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partial penetrance를 가집니다. 그래서 partial penetrance가 약 1%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유전자로 애니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유전형이 다 동일한 애니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만 이 피노타입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고요. 소규모의 지와스 스터디나 혹은 이런 시퀀싱 기반의 연구들이 있었긴 했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들을 설명하지 못했고, 또 제시하는 유전자들 또한 굉장히 소수여서 어, 많은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척추 이분증은 컴플렉스 디지즈의 한 종류인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팩터들, 특히 수백 개의 유전자가 이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environmental한 팩터들도 함께 이 발병 기작에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엽산의 섭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실은 워낙 잘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을 선두로 해서 어, 일정 이상의 엽산이 뭐 통조림이나 이렇게 전 국민이 먹는 음식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에 가면 이제 임산부에게 엽산의 수치를 검사하거나 또 이제 처방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이제 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엽산의 섭취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유전적 원인을 저희가 알아내야 정확한 치료 타겟을 찾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점은, 이러한 복합 질환은 증상이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비어리티가 굉장히 뭐 낮은 경우에서부터 높은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질환을 연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드노보 돌연변이였습니다. 드노보 돌연변이에 주목한 이유는 일단 수백 개의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돌연변이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노보 뮤테이션이라면 부모에게는 없고 이제 아이에게만 있을 거니까, 그 아이에게만 있는 드노보 돌연변이는 이 질병 발병에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드노보 돌연변이에 집중을 했고요. 드노보 돌연변이를 가장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는 트리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시퀀싱 데이터까지 함께 모아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함께 연구했었던 미국 UCSD의 조셉 글리슨 교수님께서 이 척추 이분증 환자 850명과 그 부모들
해서 이 트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홀 엑솜 시퀀싱을 데이터를 생산을 했었고요. 또 이와 함께 비교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파리 코어트라고 하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700개 이상의 정상인 컨트롤 트리오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오의 홀엑솜 데이터를 이용해서 드노보 돌연변이를 검출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의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부모에게는 없고 아이에게만 있는 그러한 돌연변이를 검출을 하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포커스 맞춘 것은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베리언트나 인서션 앤 딜리션,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이제 돌연변이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돌연변이 검출이 어렵나요? 뭐 여기저기 유명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걸 쓰면 된다는데 뭐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답하기로 가장 적절한 말은 돌연변이 검출은 이제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뭐 해볼 수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시퀀싱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떤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고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연변이 검출에서 가장 핵심은 진짜 돌연변이와 어, 시퀀싱 과정에서 생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러들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서라도 잘 하기 위해서는 시퀀싱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희가 드노보 돌연변이 검출을 할 때 사용한 방법 파이프라인이 여기 그림에 있는데요. A에서 보시면 일단은 알려져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B에 보시면 이 데이터 특성에 맞게 굉장히 많은 퀄리티 필터들을 거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드노보 돌연변이들을 이 질환 코호트와 정상인 코호트에서 검출을 해냈고, 이렇게 저희가 검출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드노버 돌연변이는 랜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실제로 저희가 검출한 드노버 돌연변이들을 PCR을 통해서 발리데이션을 해봤었더니 96%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출된 드노보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궁금했었던 것은 과연 이 드노보 돌연변이들이 컨트롤에 대비했을 때 이 질환에서 훨씬 더 많으냐라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유전자에서 어, 드노보 돌연변이가 드노보 돌연변이의 이제 특성이 어떻게 이제 패토제닉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카테고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노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돌연변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 아미노산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들을 의미를 하고요. 또 LGD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likely gene disrupting 돌연변이들을 카테고라이즈 했는데 이것은 뭐 스탑 게인이나 프레임 시프트 인데 혹은 스플라이스 도너 어셉터 돌연변이들이라고 해서 이 단백질의 영향을 없애는 정도의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LGD라고 하였고요. 또 아미노산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유해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그러한 데미징 미스센스 돌연변이들을 디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있긴 있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요 세모가 저희 질환 코호트이고 동그라미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LGD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돌연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서 약 2배 정도 더 많이 관찰이 되었고요. 또 미스센스 돌연변이에도 버든이 있었는데, 특히 constrained 유전자라고 해서, 저희가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유전자들이, 그 기능이 얼마나 필수적이냐,
라는 것에 대한 척도로 PLI라는 스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1까지의 수치를 가지는 척도인데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 유전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없어지면 굉장히 유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 constrained 유전자 약 3천 개 정도를 모아서 이제 또 똑같은 버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데미징 미스센스 돌연변이에서도 한 2배 정도 관찰이 되었고 또 데미징 미스센스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나 더 신뢰성 있게 정말 더 데미징 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이 데미징 미스센스 하이 컨피던스 해서 이제 सब셋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7배나 많은 버든을 이제 나타낸다고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른 컴플렉스 디시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제 접근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질환들에서는 모두 LGD에만 이제 버든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컴플렉스 디시즈에서 데미징 미스센스 돌연변이에서도 이제 버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컴플렉스 디지즈에서도 데미징 미센스 돌연변이의 버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안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저희 질환 메닝고 마열셀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게 해석을 했었던 것은 일단 전체 유전자에서는 LGD에 대한 돌연변이들이 많고 또 컨스트레인드 진에서는 데미징 미센스 돌연변이에 대한 가 많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내렸었던 가설은, 어, 컨스트레인드 유전자는 일단 유전자들 자체로도 굉장히 유해한 유전자들인데 거기에 LGD 돌연변이들이 있으면 혹시 환자들이 리따라여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데이터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드노보 돌연변이가 환자군에서 더 많은 버든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후로 저희가 더 살펴본 것은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있는 유전자들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나온 1198개의 유전자들을 봤을 때 놀랍게도 198개 중에서 오직 5개만이 2명의 환자에게서 관찰이 되었고요. 나머지 193개의 유전자는 한 환자에서 한 번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발견한 이 약 200개의 유전자들은 이미 알려진 G와 관련돼서 G NTD 모델에 로 알려진 그런 유전자와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음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 유전자들은 서로 연결성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도 드노보 돌연변이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떠한 코호트 안에서 발견된 그 드노보 돌연변이를 가지는 유전자들끼리 서로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이미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저희 질환에서 발견된 그 유전자들이 훨씬 더 서로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막막했습니다. 뭐, 밸리데이션 실험을 하든지, 혹은, 어떠한 우리는 정확한 패스웨이를 알고 싶은데, 사실 이 200개 유전자를 사용해서 이미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진셋 인리치먼트를 사용해보면, 뭐, 뉴럴 튜브 클로저나 굉장히 이제 큰 개념들, 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조금 더 자세한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나타나지 않고 유전자들이 굉장히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상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장벽에 부닥쳤었는데요. 여기서 저희의 핵심 가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 질환은 증상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복합 질환의 특성으로서 하나가 아닌 스펙트럼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리고 수백 개의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하나의 유전자로 이 질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유전자가 관여된 어떠한 패스웨이에 돌연변이들이 축적돼서 그 기능이 망가져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패스웨이가
이제 이 질환에 대한 패스웨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패스웨이에서 우리가 빈 구멍들을 이렇게 숭숭 뚫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웨이 상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리사라여서 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은 그 환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이제 드노보 돌연변이로서 저희가 발견한 약 200개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이 유전자들을 이제 이미 알려진 유전자와 유전자 간 네트워크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확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러한 패스웨이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더 완전한 형태의 큰 패스웨이를 만들었고요. 이때 사용한 방법로는 이제 넷콜록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총 187개의 이제 유니크한 유전자들을 사용해서 총 439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확장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만들긴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질병과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 확장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던 약 120개 정도의 마우스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것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보더라인을 가지는 이러한 점들이 이제 마우스 유전자와 유전자로서 알려져 있는 유전자였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PLI 스코어라고 해서 유전자 기능의 필수성의 척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환자에서 발견했었던 드노보 뮤테이션들은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들의 PLI 스코어의 미디언이 0.7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얻었었던 이 유전자들의 PLI 스코어를 보면 거의 1에 가깝게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저희가 제시했었던 가설이 좀 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큰 조금은 더 완전한 이 척추 이분증과 관련된 패스웨이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궁금했었던 것은 더 조그만한 패스웨이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기능적인 패스웨이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래서 저희는 이 큰 패스웨이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서브 모듈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클러스터는 총 5개였습니다. 그래서 GTPase involved actin cytoskeleton이 있고, 또 마이크로튜블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하는 클러스터가 하나 나왔고, 또 네트린 원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신경 발생 쪽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또 크로마틴 모디파잉 엔자임, 히스톤 모디피케이션과 같은 크로마틴 모디파잉 엔자임의 키워드도 하나 나왔고, 또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관한 클러스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또 주목할 수 있었던 점은 사실 저희가 발견했었던 환자에게서 발견했었던 유전자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마우스 엔티디 유전자들과 많이 겹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얻었었던 이 유전자, 패스웨이들은 알려진 마우스 패스웨이들과는 굉장히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연구를 통해서도 저희가 한 가지 강조드릴 수 있는 건, 아무리 마우스 모델들이 많이 이제 질환에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실제 휴먼 유전자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저희가 이 5개의 서브 모듈 안에 속해 있었던 몇 가지의 유전자들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LGD, 단백질의 기능이 없어진 LGD 돌연변이고, 노란색이 이제 아미노산의 변화로 인해서 그 기능이 조금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서브 모듈들 이름들이 있고요. 저희가 총 여기 보이시는 것은 4개인데 컴퓨테이셔널 프리딕션까지 해서 총 5개의 모든 펑셔널 서브 모듈들에 있는 유전자들을 검증을 할 수 있었고요. 실험 총 14개를 보면
여덟 개의 미센스 돌연변이들은 인비트로 어세이를 사용해서 그 단백질들의 뭐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떨어졌다던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었다던가, 혹은 익스프레션이 낮아졌다든가 하는 그런 인비트로 어세이를 진행을 했고, 또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었던 네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지노퍼스 락다운을 사용해서 그 기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노퍼스 낙다운을 한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저희가 WAM이라는 유전자와 노스트린이라는 유전자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전자는 모두 GTPase Involved Actin Cytoskeleton이라는 이 하나의 펑셔널 서브 모듈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낙다운을 할 때는 먼저 스플라이싱 블러킹 몰폴리노로 저희가 낙다운을 확인을 했었고요. 또 크리스퍼 낙아웃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컨트롤에 이제 개구리 배아가 이렇게 있고요. 노스트린과 웸을 각각 5g, 5나노그램과 10나노그램씩 이렇게 줬을 때, 이 뉴럴 튜브가 여기가 싹 닫혀야 되는데 이제 닫히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고, 또 도스를 좀 더 세게 줬을 때 더 많이 닫히지 않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저희가 이 노스트링과 웸을 모두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해서 두 유전자를 한 번에 낙아웃을 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훨씬 더 많은 시비어한 피노타입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 도스지 센시티브하게 이 낙아웃이 어, 영향을 보여줬고, 또 하나의 서브 모듈, 하나의 이제 큰 기능을 하는 패스웨이 안에서 두 개의 유전자를 낙아웃했을 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제 이게 이 NTD 디지즈 모델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유전적인 팩터와 환경적인 팩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이 축적되어서 어떠한 threshold를 넘었을 때, 이제 마일드한 디지즈 피노타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더 넘었을 때 더 시비어한 피노타입이 또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희가 노스트링과 웸을 이제 같은 패스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낙아웃을 하면 이렇게 마일드한 threshold를 넘었었던 것에서 하나의 유전자로는 이제 두 개의 유전자의 같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 박스가 축적이 되어서 더 시비어한 피노타입의 threshold를 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어, 제시된 이러한 모델들과도 좀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인데요. 먼저 이 연구의 이제 진행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큰 환자 코호트가 있었기에 가능을 했고, 또 그 코호트에서 우리가 드노보 돌연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데이터까지 같이 있는 그런 트리오 데이터를 가진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드노보 돌연변이를 검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돌연변이들이 나온 유전자들을 봤을 때 어, 더 서로서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상호작용이 더 이제 막 활발히 일어나는 그러한 네트워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유전자들은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았고 대신에 연결성을 가졌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심화된 어떤 패스웨이를 탐색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빈 구멍들을 메꾸고자 네트워크 퍼파게이션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환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유전자들을 실제로 얻어냈고, 또 이것이 더 전체적인 패스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펑셔널 서브 모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어떠한 패스웨이가 이 질환 발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서브 모듈들에서 나온 유전자들을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였더니 실제로 인비보 모델과 인비트로 모델에서 이 질환의 피노타입과 관련된 어,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서 올해 5월에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여기서 세 가지의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들이고 방법이고요. 이 연구가
그럼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일단 인간 척추 이분 중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과 또 패스웨이를 밝혀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합 질환에서는 애니멀 모델에서 알려진 유전자들과 휴먼에게서 알려진 유전자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를 이제 밝혀냈고요. 하지만 그들은 패스웨이는 쉐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뭐 애니멀 모델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어도 사실 인간의 뭐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유전자들은 인간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전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점도 알아낼 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독합 질환에서 실제 정말 유해한 유전자들, 그 패스웨이에서 가장 좀 코어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들은 살아있는 환자에게서는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복합 질환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의 가장 시비어한 것에서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 그리고 피노타입 은 저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선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러한 복합 질환의 경우 실제 저희가 관찰해서 알 수 있는 유전자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완전한 이런 패스웨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노블한 바이오인포메틱 어프로치를 제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컴플렉스 디지즈들에도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구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우 교수님 방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함께 UCSD에서 조셉 글리슨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입니다. 특히 어, 마- 지노퍼스 낙아웃에 관련하여서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어스틴에 있는 존 월링포드 교수님과 이찬재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장기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에 선정이 되어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과제였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셔서 좋은 공동 연구에 대한 기회를 이제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피터박 교수님 연구실에서 포스닥으로서 아까 인트로덕션 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폐하에서 아주 일부 세포에만 존재하는 돌연변이 소마틱 모자이시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